안녕하십니까.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. 오늘, 오늘 좀 스타일이 별론가요? 그렇죠. 자, 니 맘대로 장세. 예, 니 맘대로 장세라는 장세는 없어요. 니 맘대로 해라 그 이야기인데, 어제 이제 주간 증시에서 잠깐 이 ADR 이야기를 했는데, 오늘 장 글쎄요 어떠셨어요? 오늘 장을 보면 사실 지수나 이 지수 흐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, 오늘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제가 왜 니 맘대로 장세라는지 이야기 되실 겁니다. 물론 장이라는 게 항상 니 맘대로 움직이는데,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대부분 STO 관련주,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죠. 암호화폐가 이제 4만 달러 넘어가면서 뭐 대표적인 게 갤럭시와 모니터링, 갤럭시 SM 이런 종목이고, 또 하나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좀 10%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퓨처엠은 제가 지난주 영상에도 말했지만 꼭 퓨처엠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11월 달 이제 6일이죠. 공매도의 그 급등의 시가를 넘어선 기업의 주가들은 상승 에너지가 좀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뭐 내용이야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, 뭐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이제 소재 업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죠. 뭐 양극재, 음극재 전부 다. 꼭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고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. 약간 이제 오늘은 약간 이게 외국인 16만 주면 공매도 쇼크업을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.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쪽엔 좀 들어왔는데, 나머지는 뭐 특별히 애매했고요. 좀 더 보도록 하고, 코스닥은 뭐 오늘도 보면 뭐 K옥션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한 STO 관련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, 우리 기술 투자가 뭐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,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핑거가 대부분 다 같은 글이죠. 우리가 증권형 토큰이라는 STO 관련주인데 하나의 테마주죠. 사실 법제한다는 이름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사실 이거는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만, 제가 바라볼 때는 뭐 테마는 테마입니다. 예, 테마는 테마고,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아마 SK증권 움직였나요? 옛날에 이제 조각투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움직였네요. 조각투자 그런 것도 움직였는데 그 관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시장의 결은 아니에요. 뭐 시장이란 게 딱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큰 관점에서 뭐 위메이드도 재료는 있죠. 그쵸? 근데 어쨌든 위메이드 주가 움직이는 게 11일 초선의 그림 자체가 이제 위믹스의 국내 이제 3대 거래소 말고 뭐 새로 상장을 한다든지, 최근에 이제 게임도 맞긴 맞죠. 나이트 크로우입니까? 나이트 뭐야? 갑자기 그다음에 또 암호에파랑 연동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, 이런 기업들이 메인은 아니에요. 지금 장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떨어지면 돈 벌기 좀 어려운 장세예요.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장을 볼 때 그런 게 보죠. 오늘 처음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,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이렇게 먼저 봅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상승하는 종목은 있으니까, 그래서 이런 종목 올라간다, 뭐 이런 종목이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,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식이 시가총액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. 그러면 뭐 삼성전자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. 근데 하이닉스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, 오늘 아마 반도체 HBM 관련주 엄청 떨어진 거 보셨을 겁니다. 근데 HBM 관련주가 떨어지게 되면 온 디바이스도 떨어지고 AI도 떨어지고 로봇도 떨어집니다.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거의 한 단면이죠.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. 그리고 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네이버가 오늘 2%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 네이버의 주가가 뭐 압도적으로 계속 가느냐,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제 바닥을 찧었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 들어오는 거고, 중요한 거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. 포스코 퓨처엠이 올랐다고 해서 포스코 그룹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만 매기세가 몰린 거고, 정작 포스코 홀딩스는 얼마 안 오르죠. 뭐 예전에 봤지만 여기에 뭐 굳이 제가 포스코 엠텍을 쳐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예, 엠텍이나 스틸용 같은 거 말이죠. 인터내셔널 포함해서. 뭘 의미하냐면, 오늘 그 배터리주의 강세에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가장 핫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44조라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주도 있고, 또 하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 미국 IRA 수정안 관련해서 물론 또 세부 항목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거꾸로 놓고 보면, 그러면 오늘 뭐 갑자기 분리막이나 전해액 쪽이죠. 솔브레인 홀딩스나 이런 애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? 전 그렇게는 안 봅니다.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장이 파워가 좋았다면 제 판단으로 이런 시세는 안 나옵니다. 에코프로가 떨어지는 시세는.
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 좀 지켜본 대로 시장은 철저하게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어느 정도의 착시 효과라는 거죠. 그럼 큰 관점에서는 어떤 재료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STO 관련주 좀 움직이면 STO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. 갑자기 정치인 테마주가 안 움직이니까. 그쵸? 정치인 테마주가 안 움직이니까 갈 곳 없는 부동 자금들이 사실 이런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 우리가 주식이라 말하기는 좀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. 이런 쪽으로 갖다 보시는 거고 앞으로는 그러면 장은 일단은 이거는 아닙니다. 주식에 뭐 맞고 없거나 아니지만 이건 아니에요.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에코프로가 떨어집니까? 그건 아닌 거고.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. 그럼 에코프로 BM은 다시 뭐 쭉 떨어진단 말입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재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. 모든 게 주가가 올라가면 설명되는 거거든요. 물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필요합니다. 근데 또 그런 상황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변 여건 자체가 맞춰지는 거예요. 단순히 수주만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오판 수주로만 가면 이렇게 안 나와요. 보통 얻어맞습니다. 그럼 결정적으로 주말에 나온 이슈죠. 우리가 중국 지분 25% 이상은 보증을 받지 못하는 지금 오늘 반응한 거는 광물 24년부터 부품 25년이니까 부품이란 게 셀, 모듈, 분리막 전액이잖아요. 그래서 뭐 기타 뭐 솔브레인이나 첨보나 움직이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중국과의 합작 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죠. 예. 그런 것도 좀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근데 어떻게 에코프로가 떨어지지? 그건 저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. 주식이란 게 사실 원래 이해 안 되는 게 주식인데 그럼 이제 내일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키높이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. 뭐냐 하면 이건 그냥 보면 계속 떨어지게 생겼잖아요.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. 에코프로 BM은 이제 요 정도면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됐지만 35 정도면은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멈출 수 있는 시간대가 됐거든요. 급하게는 안 떨어지겠지만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요거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 너무 많이 빠져 에코프로가 내일 받쳐주는지가 사실은 코스닥 800이냐 뭐냐 로봇을 볼 것이냐 AI를 볼 것이냐 반도체를 볼 거냐 다 결을 같이 합니다. 얘네들이 만약에 내일도 쭉쭉쭉 가면 지금 로봇도 반도체마저 심지어 흔들어 버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은 HTS만 띄워놓고 말하는데 네 맘대로 장세가 펼쳐지면 쉽게 말해서 딱 여러분도 장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. 이 장 엉망이네 이거. 그죠? 네 맘대로 뭐야 이거 앞뒤가 안 맞네. 네 맘대로 장세가 딱 펼쳐지면 아 뭔가 지금 ADR이 떨어지고 있구나. 그러니까 쏠림도 약하고 섹터 내 쏠림 제가 요새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섹터 내 쏠리는 것도 약하고 돈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도 제한적이고 오늘 같은 날에서 제가 사족을 하나 붙이면 이런 거 있었겠죠. 그 잘 가던 그렇게 단타 천국에 하던 신규 상장주들 다 죽여버리죠.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도 제가 늘리는데 신규 상장주 등록한 지 한 3개월 이내짜리 종목들은 사실 종목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급을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.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말이죠.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를 분석하면 되겠어요? 안 됩니다. 얘는 제가 보니까 끝났네요. 끝났다는 표현이 좀 단정인데 이제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입니다. 혼자 갔던 거니까. 자, 요렇게 마무리하면서 아마 여러분 당분간은 제가 표현할 때 여러분 혹시 보신다면 이 등락 비율 자체가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건 사실 HTS 어디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상승 하락 비율인데 ADR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는 내가 생각보다 돈 벌기 어렵다.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완충작용이 나올 때만이 여전히 종목별 순환이나 섹터별 순환이 들어온다. 오늘 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